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슬기로운 세무생활 김철훈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세 아니죠? 네, 준조세라서요. 전기 요금이 맞습니다. 요금이 맞죠. 물세도 아니고 수도 요금이 수도 맞고. 요금, 네. 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고 뭐 프리랜서, 뭐 자영업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받기로 한 금액하고 항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하고는 얼마씩 꼭 차이가 납니다. 다르죠. 네. 많은 분들이 3.3% 뭐 이런 걸로도 인식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제 원천세라는 거. 네. 요게 알고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이거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원천징수랑 네. 원천세 요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일단은요, 내가 받아야 할 돈에서 예. 뭐 세금으로 떼어가니까는 마음 아픈 거에는 뭐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원천세라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뭐 이렇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예. 뭐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에요.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식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거고요. 원천적으로 떼어가는 세금을 큰 틀에서 원천세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떼어가는 그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원천징수는 이제 뭐 사업자가 월급을 주면서 미리 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부분을 주는 요 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떼어가는 세금을 다 크게 묶어서 원천세라고 하고 네. 그거를 하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항상 원천세는 이제 원천적으로 떼어가는 거기는 한데 네. 이 돈을 주는 회사가 먼저 떼서 그 떼고 남은 것만 이제 입금을 해주잖아요. 예, 맞아요. 일을 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왜 회사가 먼저 내는 겁니까? 떼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반대로 회사가 원천세를 징수를 안 하게 된다면은 예. 이제 월급을 받는 뭐 직장인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그 직원들이 나 100명이? 얼마 받았어요. 네, 100명이 가서 세무서에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매달. 아. 자, 이러면 행정적으로 마비가 올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제 세금 걷기가 훨씬 수월하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예. 사장님이 되겠죠. 사장에게 뭐 원천 징수를 하게끔 의무를 부여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세금 걷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고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을 주게 됐을 때는 나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세금을 신고를 하면서 인건비로 비용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만큼 사장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직원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본인이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고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세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사장이 떼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한 번에 세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세는 미리 회사에서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직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천세라는 개념이 좀 편리성에 중점을 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편하고 회사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네. 아, 이것도 나쁜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일단 떼가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원천세를 이제 회사가 먼저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럼 네. 회사도 국세청에 매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돈을 지급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달 10일까지 뭐 매달 신고도 납부도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예, 오늘이 4월 10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 4월 10일이니까 지난달 3월에 지급했던 네. 이자나 배당이나 뭐 근로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다 오늘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사무실 가서 이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아, 사장님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원 수가 만약에 몇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두 명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달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거 챙기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영세한 규모라고 한다면 이 규모는 평균 직원 수가 한 20명 이하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6월이나 12월 1년에 딱 2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이 안 되면 네. 1년에 2번만 신고를 해서 내도 되는 걸로. 네. 회사는 조금 수고로움을 덜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 돈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좀 나눠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는 그냥 3.3%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맞는지 우선은 상용 근로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규직 혹은 2년 이상의 계약직. 네. 이 경우에는 얼마나 이 원천세를 내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랑 예.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세는 본인의 급여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네. 이 표에 의해서 떼게 되는데 이 표를 이제 간이세액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이세액표. 예, 1,000원 단위로 꼼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로자가 이제 미리 받는 월급에다가 공제한 부양가족 수를 따라가지고 요 미리 근로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둔 표인데요. 네. 본인의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은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요걸 간단히 보면은 1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없다고 쳤을 경우 본인 혼자라고 했을 경우라면은 네. 뭐 원천세는 없어요. 네. 그리고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하면 19,000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네. 300만 원을 받으면 한 7만 원. 4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19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요. 아니,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방금 말씀드린 금액의 한 10% 정도를 더 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3%라고 알고 있는 네. 거는 뭐예요, 그러면? 3.3%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사업소득세인데요. 네네네. 사업소득 원천징수인데 국세 3%와 네. 거기에 10%인 0.3% 지방세 0.3%를 붙여서 3.3%인 거고요. 프리랜서 분들이 보통 많이 떼게 되는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 분들은 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안 떼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을 때 그 네. 원천징수 세액이 3.3%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그거를 이름으로 한 서비스도 나오고 맞습니다. 원체 그 대명사가 예. 되어 버려가지고 네. 다 3.3%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인턴 사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율이 일반 정규직과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네, 세법에서도 이렇게 뭐 한 고용주에게 예.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고는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정해놨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넘어가야 원천징수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5만 원 안 넘어가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 네. 15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2.7%를 곱하면은 네. 그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20만 원을 받고 일당 20만 원을 받고 일을 해줬다고 하면은 15만 원 빼고 나머지 5만 원에 2.7%를 곱하면 한 1,350원 정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 특히 15만 원이 넘는 부분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2.7%. 네. 그러니까 15만 원 전체에 대해서 2.7%가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7%. 좋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도 원천세 개념으로 네. 미리 세금을 내야 되는 항목들이 또 많이 있나요? 네, 원천세 개념으로 미리 내는 거는 이제 성공예감에서도 커피 쿠폰 같은 선물을 주잖아요. 아, 오늘 또 많이 쏴드려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세법에서 다 기타 소득으로 정해놔가지고 기타 소득. 예, 여기에서도 당연히 원천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제 이벤트로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이런 호텔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요 금액이 20%를 20%요? 네,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 커피 해야 쿠폰 그 하는데. 얼마나 한다고 거기서 20%를 떼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고 한다면은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5만 원 이하인 건별로 따졌을 때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예. 원천 징수는 따로 하지 않아요. 아하.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때 네. 15.4%의 원천 징수를 미리 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 통장에 이자로 해서 찍히게 됩니다. 이럴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세를 떼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경품 뭐 이런 거 받을 때 5만 원 이하까지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네. 저희 커피 쿠폰은 그거 넘어서 가끔 저희가 뭐 백화점 상품권 네. 아니면 매트리스 이런 거 보내드릴 때 있는데 그때는 이게 적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원천세 개념으로. 또 이제 회사별로 직원들에게 뭐 통신비를 보조한다거나 아니면 식비 아니면 주유비 같은 것도 이제 보조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원천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원천세를 떼야 돼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항목들만 비과세로 해서 정해놨는데요. 비과세 항목. 네, 비과세. 네.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세도 안 떼게 되고 최종적으로 세금도 안 내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식대,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20만 원까지요? 네. 내 차를 가지고 이제 업무에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받는 차량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아하. 차량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자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종업원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를 한 렌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리스 차량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와 차량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그러면 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비과세. 되는 거네요. 네. 그 월급 명세서 보면 간혹 네. 뭐 식대 얼마, 차량 지원금 얼마 이렇게 나눠서 써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밥값이랑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회사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게 내 원래 월급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회사가 비과세를 위해서 항목만 나눠서 주는 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서로에게 좋은 거죠. 예, 비과세를 되니까는 세금도 적게 내고 대신에 그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는요. 요거는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또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를 세팅할 경우에 네. 이제 뭐 차량이 있는 경우로 하면은 차량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식대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따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회사가 하지 않으면 네.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하는 의무가 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사장에게 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안 하게 되면 뭐 직원이 원래 내야 할 세금까지도 사장이 다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인 내가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월급을 4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요. 네. 이제 400만 원에 대한 원천세 급여를 주면서 원천세를 뗐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장의 1년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1,200만 원 정도가 될 건데요. 요거를 안 하고 원천세 신고를 안 하고 뭐 직원 뭐 급여를 준 거를 처리를 안 하게 됐을 때는 1,000만 원 수익이 다 본인 사장의 이제 소득이 되겠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뭐 2배도 넘는 2,7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뭐 차이가 크게 나겠죠. 꼭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일반 근로자를 3.3%만 떼게 되는 이런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이 적발되게 되면은 이제 원천세 원래 내야 될 금액에 더해서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님한테 급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3510님이 근로자입니다. 매달 급여는 비슷한데 나가는 소득세가 다르게 나갑니다. 보통 1회에서 3월보다 4월부터가 많이 떼고 나와요. 왜 그런가요? 이게 월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똑같은 월급인데 왜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몇천 원이라도 다르고 몇만 원이라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혹시나 왜 그런 걸까요? 이게요, 월급을 내가 받게 되면은 예. 지금 말씀드린 게 떼는 게 소득세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떼어가는 게 워낙 많습니다. 소득세 있고요. 네. 지방세 있고요.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데 아이고 많아라. 네. 이게 계속 그 항목마다 변경이 되는 달이 달라요. 보통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요. 2월에는 특별히 또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돈을 더 돌려받는다거나 토해내는 금액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달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변경되는 게 조금 많고요. 하반기에는 뭐 유리 변경되는 이런 항목들이 적기 때문에 뭐 약간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보료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무튼 3510님 네. 예, 애국자십니다. 세금 내면 애국자입니다. 자, 오늘 김철은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리합니다.